이번 강은 2018년 9월 15일 날 친 건설안전기사 필기입니다. 네 번째 과목 시작합니다. 네 번째 과목은요, 그 시작 자체가 61번입니다. 왜냐 그러면 3과목이 60번이 끝나겠지. 네 번째는 61번부터 80번까지가 되겠습니다. 과목은 건설 시공학인데요.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콘크리트 타설 후 진동 다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진동 다짐하는 목적은 콘크리트를 밀실하게 채우기 위한 방법이죠. 그렇다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진동기는 하층 콘크리트에 10cm 정도 삽입하여 상하층 콘크리트를 1차시킨다. 그렇게 밀실하게 하는 방법이 맞죠? 맞는 말입니다. 둘째, 진동기는 가능한 연직 방향, 다른 말로 하면 수직 방향이 되겠죠. 수직 방향으로 찔러 넣고요. 셋째, 진동기를 빼낼 때는 서서히 뽑아 구멍, 기공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넷째, 대비분 콘크리트 경우 구조체의 철근에 진동을 주었는데 철근에 진동을 줘도 안 되지만 대비분 콘크리트에는 사실 진동 효과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진동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여기서 진동기 그 사용 요령에 조금 더 보완을 한다면요. 그래서 대비분 콘크리트는 밀실하게 하부에 적용하는 게 아니고 상부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철근이나 거푸짐에 역시 직접 진동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맞습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 교재 4-59의 진동 다짐으로도 되어 있지만 2017년 3월 5일 날 산업 기사로도 출제되었습니다. 2018년 4월 28일, 2018년 9월 15일 지금 시험이에요. 기사와 산업 기사 동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6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2번은요. 속빈 콘크리트의 규격 중 기본 블록 치수가 아닌 겁니다. 이거 보면 규격은 항상 390 그림을 먼저 본다면요. 속빈 콘크리트 블록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난 거죠. 구멍이. 속빈 콘크리트 블록이다. 기본 블록은요. 그래서 길이가 390, 높이가 190이에요. 그래서 두께는 190, 150, 100 이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요 세 가지가 아닌 걸 찾아내는 건데 이형 블록일 때는 90mm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190이 있고 150이 있고 100이 있습니다. 이게 없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쉽게 우리는 바로 찾을 수가 있는 문제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4-105쪽에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63번입니다. 철골공사의 용접접합에서 프럭스예요. 프럭스를 옳게 설명한 것은 간데 프럭스라는 것은요. 바로 뭐냐 그러면 용접을 할 때 피복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용접 시 용접분 피복제 역할을 하는 분말상의 재료를 우리는 플럭스라고 해요. 답이 벌써 1번으로 나왔습니다. 좀 더 해설해서 보면요. 플럭스라는 것은 철골 가공이라든지 용접이 있어 자동 용접의 경우 용접봉에 피복제 역할을 하는 분말상의 재료를 가지고 우리는 플럭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4-90조 합격 날개 용어 정의로서 명쾌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64번째입니다. 층압입니다. 이 층압 문제는 우리 4과목 건설 시공학뿐 아니고 건설 재료학 특히 6번째 과목 건설 안전기술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콘크리트 층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 콘크리트 비중이 크면 층압은 당연히 크게 되겠죠. 맞습니다. 외기와 온도가 낮을수록 역시 층압은 큽니다. 셋째, 거푸부심이 강성이 작을수록 층압이 크게 작으면 어떻게? 작다죠. 작다. 답은 바로 3번이 틀렸습니다. 넷째, 진동다짐의 정도가 클수록 역시 층압은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층압을 주는 요인을 보면요. 무려 몇 가지를 했냐 하면 13가지가 되어 있어요. 속도를 보면 빠르면 층압이 커요. 컨시스턴시도 역시 묽은 콘크리트 역시 층압이 큽니다.
역시 비중이 크면 치갑이 커요. 응결 시간이 빠른 것을 사용해서 치갑은 어떻게 작게 됐겠죠. 거푸집의 강성이 클수록 치갑은 크고 철골이나 철근 양이 많을수록 치갑은 작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아마도 산업기사에도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입경이 크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는 아직 해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재 입경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근거가 없다. 콘크리트 온도 및 기온입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치갑은 적게 되고요. 거푸집 표면의 평활도입니다. 표면이 평활하면 마찰 개수가 적게 되어 치갑이 크고 거푸집 투수성 및 누수성입니다. 투수성 및 누수성이 클수록 치갑은 작고 단면이 클수록 치갑이 큽니다. 바이브레터라는 건 바로 진동 다짐을 얘기하는 거죠. 진동 다짐을 사용하여 다질수록 치갑은 크고 치어 붓기 방법이 높은 곳에서 낙하시켜 충격을 주면 역시 치갑은 커지게 되겠습니다. 합격자의 조언입니다. 이것은 2018년 9월 15일에 건설안전기술 문제로도 그 115분에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한 문제 알면 시공에서도 나오고 건설안전기술에도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번째가 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에서 보강블록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틀린 것을 찾는 거죠. 첫째, 보강블록 주 쌓기에서 세로 줄로는 막힌 줄눈을 한다 그러는데 보강블록 세로 줄눈은 어떻게 하면 통줄눈을 원칙으로 해요. 통줄눈. 그러니까 벌써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요. 블록을 쌓을 때 지나치게 물축이게 하면 평창 수축으로 벽체에 균열이 생기기 쉬우므로 접착면에 적당히 물축여 모르타르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보강블록 공사의 원칙입니다. 세 번째요. 보강블록 공사 시 철근은 굵은 것보다 가는 철근을 많이 넣는 것이 강성을 보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넷째, 벽체를 일체화시키기 위한 철근 콘크리트 조에 테두리보의 춤은 내력벽 두께의 1.5배 이상을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그래서 보강 블록조 쌓기는 통줄론을 원칙으로 한다. 기억하면 되겠고 우리 교재 4-106과 4-107에도 이 내용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66번입니다. 66번은 공사관리 계약 방법이에요. 공사관리 계약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입니다. 첫째, 시공시 단계별 시공법을 적용할 수 있어 설계 및 시공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이 공사관리 계약 방법의 장점이 맞습니다. 둘째, 설계 과정에서 설계가 시공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어 설계도서 현실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도 맞는 방법이고요. 기획이란 설계 과정에서 발주자와 설계자 간에 의견 대립 없이 설계 대안 및 특수공법의 적용도 가능한 것이 바로 우리는 공사관리 계약의 방식의 장점이 되겠죠. 네 번째입니다. 대리인형을 가지고 CM 방식은 공사비와 품질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공사계약관리 방식이다. 근데 이것은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설계 시공을 통합관리한 방식입니다. 답은 4번이고요. 주문자를 위해 서비스하는 전문가 집단의 관리 방법이 바로 대리인형이 되겠어요. 여기 문제에서는 답은 4번이 되겠고 나머지는 CMC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4-3 쪽에 합격 날개에 용어 정의로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67번인데요. 다음 좀 기초공사 기초지정에서 해당하는 것은 근데 여기서 기초지정은 모두 해도 뭐라는 거예요? 깊은 기초를 말하는 거죠. 대표적인 깊은 기초는 피어 기초공사인데요. 잡석이라든지 미창이라든지 간주 추돌 지적이라고 그래요. 간주 추돌 이것은 다 얕은 지정에 속하고요. 피어 기초 지적은 지름이 큰 말뚝을 일반적으로 뭐냐 하면 피어라고 이렇게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뚝과 구별하고 있으며 운물 기초나 기초 공법은 피어 기초에 속하는데 주로 기계의 굴차가요. 대구경 파이라 그러니까 대구경 엄청 큰 거니까 바로 이거는 깊은 기초에 해당되는 것은 피어 기초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4-41쪽에 합격 날개 참고로 되어 있습니다.
68번째입니다. 당해공사의 특수한 조건에 따라 표준 시방서에 대하여 추가, 변경, 삭제를 규정한 시방서라고 하는데 시방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표준 시방서가 아니면 특기 시방서. 그럼 여기 봐. 당해공사의 특수한 조건에 따라 표준 시방서. 이거 표준 시방서 나왔으니까 뭐 답은 당연히 볼 필요도 없고 이렇게 특기 시방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표준 시방서라는 것은 모든 공사의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표준 시방서예요. 그러나 특기 시방서는 당해공사에 적용되는 특수한 조건에 따라 표준 시방서에서 내용의 변경이라든지 추가라든지 삭제를 규정한 시방서를 우리는 특기 시방서다. 그래서 쉽게 우리는 찾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쉽게 합격하는 것이 아니고 학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69번째입니다. 흙막이 공사예요. 흙막이 공사의 공법에 관한 설명은 옳은 것입니다. 첫째, 지하 연속벽, 스러리웰 공법은 인접 건물의 근접 시공은 어려구나. 수평병령의 그 연속성이 확보된다 그럴 때 알아둘 게 있어요. 지하 연속 공법은요, 인접 건물의 근접식 어려운 게 아니고 할 수가 있고요.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장 안정적인 공법이에요. 그래서 틀렸어요. 둘째, 어센크 공법은요, 지하 매설분들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으나 바로 장점은 넓은 작업장 확보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게 알아둘 거 있어요. 역시 지하 매설분들 시공이 어려울 수 있으나 넓은 작업 확보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것은 흙막이 배면을 어서 드릴로 천공 후 인장제 사이 모르타르 주입하여 긴장 정착하는 공법을 말하는 건데요. 유일하게 여기 뭐냐 하면 어센크는 넓은 작업장 확보가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버팀대 공법이라는 것은 가설 구조물을 설치하지만 토량 제거 작업의 능률이 향상된다 그런데 사실 버팀대 공법은 흙막이 경사한 각도로 설치되어 있어 직접 지시하는 압축 부재인데 가설 구조물을 설치하지만 토량 제거 작업 능률이 향상, 능률이 오르지 않는 것이 바로 버팀대고 왜? 버팀대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강제 널말 등은요, 스틸 시트 파일이니까 공법은 철제 판재를 사용하므로 수밀성이 부족하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는 수밀성이 엄청 좋은 것이 바로 강제 널말뚝이 되겠어요. 그래서 맞는 말은 바로 69번은 2번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0번입니다. 70번은 콘크리트 골재의 비중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초경량입니다. 초경량. 엄청 가벼워. 새털같이 가벼운 걸 사실 초경량이죠. 초경량 골재는 바로 퍼라이트를 말하는 건데요. 퍼라이트는 진주석이나 흑요석을 분쇄한 가루예요. 밀가루 같은 가루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볍죠. 그러니까 초경량 콘크리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열 평창시키면 백색이라든지 회백색의 초경량 골재가 바로 퍼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재 우리 5-65쪽에 퍼라이트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71번입니다. 자연 상태로서요, 흙의 강도가 1메가파스칼이고요. 익인 상태의 익인 강도는 0.2메가파스칼이에요. 이 흙의 예민비는 흐트러진 시료 강도, 다른 말로 익은 시료의 강도분에 흐트러지지 않는 천연 시료니까 자연 시료의 강도는 바로 나와 있죠. 바로 익인 상태니까 0.2분의 천연 시료 강도 1이니까 나누면 바로 5가 되겠습니다. 답은 바로 이렇게 5 찾을 수가 있습니다. 72번입니다. 72번은 철근 용접 방법 중에서 캐드 웰딩이에요. 이음의 장점이 아닌 것은 그런데 캐드 웰딩입니다. 실시간 유관 검사가 가능하다 그런데 가능한 것이 아니고 불가능하죠. 이거는 캐드로. 그 답은 1번에 틀렸어요. 바로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 기후 영향이 적습니다. 또 화재 위협이 없어요. 둘째, 셋째, 각종 이형 철근에 대한 적용 범위가 엄청 넓게 다 적용할 수 있는 게 캐드 웰딩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리라든지 냉각이 불필요하고 용접 시간도 극히 짧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캐드 웰딩이 되겠습니다. 캐드 웰딩의 장점을요, 좀 보면요, 장점과 단점을 구분했는데 장점은 기후의 영향이 적고요, 화재 위험이 감소됩니다. 예열 냉각 역시 필요 없고 용접 시간이 짧고 인장 압축에 대한 전달 내력 확보도 용이합니다.
어떤 모양의 철근도 가능해. 각종 이형 철근의 적용 범위가 넓고 철근양 이형 길이 감소 및 콘크리트 타설도 용이합니다. 단지 단점이 있다면 수시로 유관 검사가 눈으로 봐서는 불가능한 방법이 되겠고요. 철근의 규격이 다를 경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규격이 다른 거하고 이형은 어떻습니까? 원래는 우리가 파이로 이렇게 보는 걸 가지고 원형 철근이라고 하거든요. 이형은 뭐예요? 이렇게 우리 철근 말고도 이렇게 철근에다가 여기 이렇게 되는 걸 이형 철근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보면 엑스레이 방사선 투과 특수 검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보면 캐드 웰딩의 이제 방법인데 이 캐드 웰딩은 바로 철근과 철근을 이렇게 붙이는 바 불꽃이라는가 바로 접어 하얀과 합금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캐드 웰딩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73번입니다. 공사계약 방식이에요. 공사계약 중에서 재계약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좀 이런 건 상식적인 면에서도 우리 맞출 수 있는 뭐죠. 재계약은요. 설계 도면 및 시방서의 중대한 결함과 오류의 기를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재계약을 해야 되겠죠. 계약상 현장 조건이라든지 시공 조건이 서로 다르다. 계약할 때와 시공하기 다르면 역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사항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도 역시 재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요.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것. 이유 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때는 바로 이것은 계약 파기를 해야 되는 거지 재계약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의 재계약 조건은 바로 설계도서 시방서의 중대한 결함이라든지 계약상 현장 시공 조건이 틀린다든지 계약사항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이런 것을 우리는 공사의 재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74번입니다. 발주자가 수급자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발주자가 수급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직영공사로 공사를 수행해 가장 부적합한 경우 직접 자기가 하는 건 직영공사. 첫째 직영공사는요. 공사 중 설계 변경이 빈번하죠. 그러니까 설계 변경이 빈번하니까 직접 직영공사를 할 수 가능한 거요. 또 반드시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설 공사도 직영공사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군 비밀상 부득이한 공사. 그렇지. 군대에 이제 하는 걸 알릴 수 없는 직영공사를 하죠. 넷째 공사 현장 관리가 비교적 복잡한 공사인데 복잡할 때는요. 직영공사가 사실 불가능하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그래서 직영공사라는 것은 발주자가 어느 정도 현장 관리 능력이 있을 때 유리해요. 그래서 자재, 노무 종류 다종다양하기 때문에 현장 관리가 복잡할 때는 바로 불리한 방법이 직영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4-11쪽에 합격 날개 참조 부분에 잘 되어 있습니다. 75번째입니다. 75번째는 강제에 대한 거예요. 강제 중 SN355B에서 각 기호의 의미를 잘못 나타낸 것은 그랬습니다. S는 당연히 스틸이 맞습니다. N은요. 일반 구조용 강제가 아니고 내진용 강제를 말해요. 여기 잘 나와요. 내진용 강제를 말하고요. 355는 최저 항복 강도 355N/mm 자성이 되겠습니다. B는 용접성에서 중간 정도의 품질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0년 317호에도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N은 일반 구조용 강제가 아니고 아변 강제가 아니고 내진용 강제가 되겠습니다. 76번 보겠습니다. 76번은 지방계량 공법 중에서 동다짐입니다. 동다짐의 공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래서 첫째, 시공시 집안 진동에 의한 공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왜? 항상 바이브레이션을 하니까 두드러기가 그죠? 위에서 다다다 소리 나니까 항상 소음 문제가 당연히 발생합니다. 집안 내에 안개 등의 장애물이 있으면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완전히 진동을 하기 때문에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적용이 가능하죠. 그거 틀렸어요. 이거 답이 될 거고요. 셋째, 특별한 약품이나 자재를 필요하지 않는 것이 동다짐 공법의 특징입니다. 깊은 심도의 지방 계량에 대해서는 초대형의 장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집안 내에 안개 장애물이 있어도 적용이 하는 것이 바로 동다짐 공법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77번 보겠습니다. 77번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한 5에서 6층입니다. 대상으로 한 벽 지하 외벽의 철근 고임대 간격으로 배치 표준을 오른 것은 건데 이것은 사실요. 어떻게 하냐 하면 상단은 보빗해서 0.5m 정도가 간격제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간격제라는 것은 스페이스로서 철근과 거푸 중에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요. 조금 더 뭐 이런 형태로 간격제가 모양이 구성되어 있죠. 이런 형태가 바로 간격제가 되겠습니다. 78번째입니다. 78번째는 철골부재 공장 제작에서 강제 절단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제 우리 금속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절단하는 방법이죠. 절단하는 방법은 기계적인 절단 방법이 있고 가스로도 절단하는 방법이 있겠죠. 세 번째, 로타리 베니어 절단. 말 그대로 이건 뭐요? 로타리 베니어는 베니어판을 절단하는 거죠. 이건 금속 절단 방법이 아니죠. 답은 3번이 나왔고요. 플라즈마 절단법, 일종의 용접하는 방법이죠. 용접에 가까운 불꽃으로 절단하는 플라즈마 절단이라고 그러죠. 로타리 베니어 절단은요, 원목을 해자 넓은 대패날로 두루마리처럼 벗기는 방식으로 합판 제조 방법이 바로 로타리 베니어 절단 방법이 되겠습니다. 79번째입니다. 벡돌 쌓기법 중에서 마구리를 세워 쌓는 방식으로 옳은 것은 그래요. 마구리 쌓는 것은요, 마구리를 쌓을 때는 반드시 옆세워 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구리 쌓기는 마구리를 내보이도 벽돌 벽면을 수직으로 쌓는 것으로 우리는 옆세워 쌓기를 원칙으로 한다. 이것은 우리 교재 4-103 쪽에 기본 쌓기 방법이었어요. 마구리 쌓기 원래는 원형 굴뚝이라든지 사이로 등 벽 두께가 일정 공비 이상의 쌓기에 쓰이는 방법으로서 옆세워 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80번입니다. 연약한 점토 집안에 수없이 많이 강조했던 문제, 연약한 점토 집안에서 집안의 강도가 굴착 규모에 비하여 부족할 경우 흙이 돌아 나오거나 굴착 바닥에 융기가 있어 구멍이 났다 이 말이. 융기 현상이 뭐냐 그러면 바로 융해잖아요. 그죠? 융해라는 말은 뭐예요? 얼음이 녹으면 뭐가 돼요? 쉽게 말해서 고체가 녹아서 기체가 되면 성하지만 고체가 녹아서 바로 뭐야? 액체가 되는 걸 융해라고 해요. 이런 현상을 바로 뭐라 그래? 바로 우리는 연약성 점토 집안이니까 바로 히빙이 되겠죠. 만일 이런 현상이 모래라고 했으면 사진을 보면 보일링이 돼. 답은 히빙입니다. 히빙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해설로서 보겠어요. 바로 히빙 현상이라는 것은 그 지면에 특히 기초 파기면에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다. 쉽게 융기하는 현상이 고체가 녹아서 액체가 되는 현상이죠. 강성이 대책으로서는 히빙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강성이 높은 강력한 흙막이 벽 밑끝을 양질의 집안속과 끼게 하고 방다. 이것이 가장 안전한 대책이에요. 또 굴착 주변의 지배법을 상자증을 제거하는 방법이라든지 흙막이 벽 재료 강도가 높은 것을 사용하고 버팀도의 수를 어떻게 증가시킨다든지 또 공법을 변경합니다. 아일랜드 공법을 적용하는 방법도 바로 히빙 현상의 대책이, 히빙 방지 현상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4-27에도 나왔지만 3월 4일 산업기사, 2018년 4월 산업기사, 2018년 9월 15일 역시 건설안전기술에서 산업기사로 출제되었습니다. 이 히빙과 보일링에 대해서는요, 4과목에도 나오지만 6번째 과목인 건설안전기술로도 자주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했어요. 바로 4번째 과목인 건설시공학을 마무리했습니다. 5번째 과목 기다리고 있습니다. 5번째는 건설재료학입니다. 건설재료학에서도 여러분의 안전한 멘토로서 안전한 합격으로 안내하겠습니다.